안락사를 앞둔 유기견을 입양한 결정이 제 삶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수의사로 일하고 있는 제니퍼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한국의 진돗개를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이야기해드리려 해요. 몇 달 전 저는 평소처럼 유기견 입양 캠페인을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한국 보호소에서 찍은 강아지 사진 한 장을 보게 됐어요. 여러 강아지들 사이에서 눈에 띄던 흰색 털의 강아지, 날카로운 눈빛과 함께 어딘가 슬픔이 묻어난 그 모습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더 자세히 읽어보니 그 강아지가 곧 안락사될 예정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적혀 있더군요. 마음이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그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 보호소에 직접 연락을 시도해 강아지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분께 진돗개라는 한국 전통견에 대해 처음 듣게 되었죠. 충성심이 강하고 지혜로운 견종으로 알려졌지만 이 강아지는 학대당했던 과거 탓에 낯선 사람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분은 시간을 두고 사랑으로 돌봐준다면 이 아이는 분명 좋은 반려견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강아지를 제 품에 안아야겠다고요. 입양 절차는 다소 복잡했어요. 동물의 해외 이동에는 각종 서류와 검역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백신 접종 기록부터 건강증명서를 준비하는데 몇 주가 걸렸어요. 저는 보호소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모두 완료했고 드디어 백두와 만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공항에서 처음 만난 백두는 예상대로 아주 겁에 질려 있었어요. 긴장한 모습으로 작은 몸을 웅크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강렬했어요. 제가 조심스레 다가가 손을 내밀었을 때 처음에는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나더니 이내 조심스레 발을 제 손 위에 얹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강아지가 내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가 될지를요. 백두는 집에 온 뒤에도 새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숨기일수였고 음식을 잘 먹지 못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최대한 백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했어요. 매일 산책도 하고 조용한 음악도 틀어주며 백두가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는 백두가 스스로 다가와 제 무릎에 기대더군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강아지가 마침내 제게 마음을 열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제가 품어준 강아지가 이제 제게 기댄다는 그 느낌 정말 잊지 못할 순간이었죠. 그렇게 백두와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이 강아지가 저와 얼마나 깊은 유대를 만들어낼지. 그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백두가 우리 집에 온 이후 한 걸음씩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매일 감동을 느꼈습니다. 학대받아 사람을 두려워하던 강아지가 점점 마음을 열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은 마치 기적 같았어요. 처음에는 제 가방에 들어가기만 해도 침대 밑으로 숨곤 했던 백두가 어느 날 저녁에는 제 무릎에 고개를 살짝 얹고 잠들었을 때 눈물이 날 뻔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백두는 저와 함께 산책을 즐기고 공놀이에도 관심을 보이며 활력을 되찾아갔습니다. 특히 조카 리암과 엘리는 백두를 무척 좋아했어요. 리암은 백두와 공놀이를 할 때마다 큰 웃음을 터뜨렸고 엘리는 백두를 꼭 안고 귀에 대고 속삭이곤 했습니다. 백두야, 나랑 친구해줘서 고마워.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백두가 우리 가족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백두의 진정한 능력을 알게 된 건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바로 우리 집 근처에서 발생한 산불 때문이었죠. 그날은 평소처럼 평화로운 하루였어요. 리암과 백두는 뒷마당에서 놀고 있었고 엘리는 거실에서 만화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간단한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매캐한 냄새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그냥 이웃집에서 바비큐를 하는 줄 알았지만 창밖을 보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숲에서 짙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산불이다. 급히 뉴스를 확인해 보니 산불이 우리 집 근처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경고가 떴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리암과 백두를 부르며 뒷마당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연기가 짙어져서 리암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소리를 질러도 아무 응답이 없었고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리암, 백두. 그 순간 연기 속에서 백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두는 리암의 셔츠를 입에 물고 있었고 리암은 그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백두. 저는 달려가 둘을 안았습니다. 리암은 약간의 연기 흡입으로 기침을 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리암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모, 제가 너무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했는데 백두가 와서 저를 물고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백두가 단순히 본능적으로 리암을 구한 게 아니라 상황을 판단해 행동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나중에 뒤편을 확인해 보니 백두는 불길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리암을 인도했더라고요. 진돗개의 지혜와 충성심이 어떤 것인지 몸소 체험한 순간이었죠. 산불은 다행히 소방대원의 빠른 진압으로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사건은 저와 우리 가족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백두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우리를 구해준 영웅이었어요. 그 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백두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진돗개가 아이를 구했다더라 라는 소문은 금세 퍼졌고 백두는 영웅견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백두를 더 잘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돗개가 어떤 견종인지 왜 이렇게 특별한지 알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진돗개 협회에 직접 연락을 했고 진돗개의 역사와 문화적 중요성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에서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역사와 전통을 담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예로부터 진돗개는 주인을 위해 목숨을 거는 충성심과 지혜로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아왔고 가족과 집을 지키는 데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고 하더군요. 백두가 보여준 행동은 진돗개로서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견종에 대해 더 알게 된 저는 백두와 함께 사람들에게 유기견, 입양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백두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고 유기견 입양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특히 백두의 용기 있는 행동은 아이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죠. 그날 이후로 백두는 저희 가족뿐 아니라 마을 전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강아지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백두와 함께하는 삶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두가 산불 속에서 리암을 구한 이야기는 금세 지역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백두를 영웅견으로 칭송했고 보호소 출신 유기견이 보여준 놀라운 활약은 유기견 입양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도 큰 기여를 했죠. 저 역시 백두와의 특별한 유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진돗개의 특별함을 알리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역 언론에서 백두의 이야기를 기사로 다루면서 한편으로는 진돗개는 공격성이 강한 맹견 아니냐는 오해 섞인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진돗개가 미국 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백두의 행동이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우연이었다고 깎아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무시하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오해가 백두뿐 아니라 한국 진돗개의 이미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몇몇 이웃은 혹시 백두가 위험하지는 않냐는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백두는 누구보다도 온순하고 지혜로운 존재였지만 이 오해를 풀지 못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도 있겠다고 느꼈죠. 그래서 저는 백두와 진돗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돗개와 백두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작은 강연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강연 준비는 쉽지 않았어요. 진돗개에 대해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한국 진돗개 협회와 계속 연락하며 자료를 모았고 보호소에서도 진돗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진돗개의 충성심, 지혜, 그리고 온순한 성격을 보여주는 여러 사례를 정리하며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죠. 강연의 날 저는 백두와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백두는 조금 긴장한 듯 했지만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저는 진돗개의 역사부터 시작해 백두가 어떻게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었는지 그리고 산불 사건에서 보여준 놀라운 행동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에서 오랜 시간 가족을 지키는
반려견으로 사랑받아온 품종입니다. 이 강아지들이 주인에게 보여주는 충성심은 단순히 훈련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진돗개는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진 특별한 동물입니다. 청중들은 백두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고, 강연이 끝난 후에는 많은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돗개는 어디에서 입양할 수 있나요? 백두 같은 개가 더 있다면 저도 입양하고 싶어요. 이런 반응을 들으며 저는 비로소 백두에 대한 오해를 조금씩 풀어나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전부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연회 이후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진돗개가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반려견은 아닐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진돗개의 특징이 무조건적인 맹견,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꾸준히 설명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지역동물보호소에서는 백두를 유기견 입양의 상징으로 삼아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백두와 함께 보호소를 방문해 진돗개의 특성과 유기견 입양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백두는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걸으며 자신의 온순한 성격을 보여줬고, 아이들과 교감하며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모습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증명하듯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백두와 진돗개에 대한 오해는 점차 사라졌고, 오히려 진돗개 같은 강아지라면 나도 키워보고 싶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더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감동받은 순간은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을 때였습니다. 저도 백두 같은 강아지를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저도 백두처럼 용감해질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백두가 단순히 저와 우리 가족을 위한 존재를 넘어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는 백두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백두야,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그리고 이제 너는 이 마을 모두의 영웅이야. 백두는 가만히 제 손에 고개를 기대며 마치 제 말을 이해한다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백두와 함께한 시간은 저를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단순히 진돗개를 입양한 것이 아니라 저는 한국의 문화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고, 백두는 그 문화를 몸소 보여준 존재였죠. 지역 강연회와 보호소 캠페인 덕분에 백두는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유명해졌습니다. 한동물 전문 매체에서는 백두의 이야기를 특집 기사로 다루며 진돗개의 역사와 매력을 소개했고, 그 덕분에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미국 내에서도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한 번은 한 가족이 저희 집을 방문했어요. 그들은 백두의 이야기를 읽고 감동을 받아 한국 보호소와 연결해 진돗개 믹스를 입양했다고 했습니다. 그 강아지가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는지 보여주기 위해 직접 찾아왔다는 말에 저는 백두와 함께한 시간이 단순히 우리 가족을 변화시킨 것만은 아니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백두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백두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가치가 얼마나 특별한지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사람들은 백두를 보며 유기견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한국 진돗개가 가진 충성과 용기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한국 진돗개 협회에서 저와 백두를 초청했던 날입니다. 저는 백두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 협회 주최 행사에 참석했어요. 행사장에는 진돗개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했죠. 저는 무대에서 백두와 함께했던 이야기를 전하며 한국 진돗개의 특별함을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두는 저에게 가족이자 친구일 뿐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와 문화를 알게 해준 특별한 선물입니다. 저는 이제 진돗개가 왜 한국의 보물이라고 부르는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강아지들을 통해 세상이 더 따뜻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백두는 무대 위에서 사람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그 특유의 온화한 모습으로 모두를 사로잡았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 역시 백두를 보며 미소를 지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이런 아이가 한국을 대표하는 개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백두와 함께 진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방문했습니다. 진돗개의 고향을 직접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그곳에서 만난 진돗개들은 백두와 비슷하면서도 각자의 매력을 뽐내고 있었고,
마치 백두가 고향에 온 듯 편안한 모습으로 풀밭을 달리는 걸 보니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백두와의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두는 단순히 한 가족의 반려견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죠. 백두를 통해 많은 이들이 유기견 입양을 생각하게 되었고 한국 진돗개가 가진 특별한 매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히 한 나라의 개가 아닙니다. 그들은 가족이자 친구이며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가르쳐주는 존재입니다. 백두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백두를 통해 한국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진돗개 같은 특별한 친구를 만나게 된다면 그들이 가져다주는 변화와 감동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특별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제 삶 속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돗개, 그리고 백두, 정말 고마워.